안녕하세요. 애플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WWDC 2025 소식들 많이 궁금하셨죠? 네, 정말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유해 주신 자료들 텀스 가이드나 EBN 뉴스센터 디지컬 투데이 기사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가장 중요한 내용만 좀 쏙쏙 뽑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번 WWDC는 보니까 애플이 모든 기기의 경험을 하나로 묶으려는 그런 일관성에 좀 크게 투자한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반면에 기대를 모았던 AI 분야에서는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 그런 게 보였어요. 그렇죠. 작년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죠. 이 두 가지 흐름이 당신의 애플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심이었죠. 맞아요. 특히 그 모든 기기에 걸쳐 적용되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하고 운영체제 이름 변화,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iOS, macOS, watchOS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뒤에 26이라는 숫자가 붙는다면서요. 네, iOS 26, macOS 26, watchOS 26 이렇게요. 와, 무슨 달력처럼 연도를 쭉 따라가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거의 10년 만에 큰 시각적 변화라는 리퀴드 글래스, 이 디자인이 도입했어요. 네, 리퀴드 글래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랄까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정말 큰 변화로 느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내부적인 정리 수준일까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걸 넘어서요. 앞으로 애플이 모든 기기에서 더 매끄럽게 기능을 연동하고 또 업데이트를 배포하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아,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군요. 네, 당신의 모든 애플 기기가 마치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처럼 느껴지도록 만들려는 거죠. 그럼 그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 반투명 메뉴라던가 약간 광택 있는 아이콘, 둥근 모서리 이런 게 특징인데요. 비전 프로 디자인에 영향을 받은 요소들이 좀 보여요. 아, 비전 프로요? 네, 과거의 그 스퀘어모피즘이라고 실제 사물 질감 살리던 디자인에서 미니멀리즘으로 갔다가 이제는 이 리퀴드 글라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디자인 흐름이 바뀌는 거네요. 이게 어쩌면 우리를 점차 그 공간 컴퓨팅 환경에 익숙하게 만들려는 뭐 그런 준비 단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와,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자, 그럼 아이폰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iOS 16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화 앱에 그 스팸 전화 걸러주는 기능이요. 네, 통화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그거랑 또 상담원 연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됐고요. 오, 그거 유용하겠네요. 그리고 메시지 앱에서는 그룹 채팅 투표 기능이나 배경화면 설정, 또 두 개 이모지를 합쳐가 만드는 젠모지라는 것도 새로 생겼어요. 젠모디요? 재밌겠는데요? 네, 카메라 앱 인터페이스도 좀 더 깔끔하게 바뀌었고요. 이런 기능들 뒤에는 사실 AI 기술이 숨어 있다고 봐야죠. 아, AI가 이런 식으로 녹아드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스크린샷에 있는 글자나 이미지를 바로 검색하는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능이 확정됐고요. 실시간 번역 기능도 더 강화됐어요. 실시간 번역이요? 네. 그리고 새로운 게임 앱이 생긴 건 애플의 게임 생태계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기능들이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평소에 스팸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거나 뭐 외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이런 기능들로 훨씬 편리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메시지 보내는 재미도 늘어나고요. 네, 편리함과 재미를 더하는 업데이트군요. 다만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좀 원활하게 돌리려면 아무래도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아이폰 XY나 XS 같은 좀 오래된 모델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건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아, 구형 모델 사용자분들은 좀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폰 변화도 중요하지만 역시 애플 생태계의 진짜 힘은 여러 기기가 함께 작동할 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연동성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아이패드, 맥, 워치 같은 다른 기기에서는 당신을 위해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됐을까요? 여기서도 역시 일관성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이 다른 기기에도 다 적용되니까요. 아, 전부 다요? 네, 특히 아이패드 OS 16에서는 드디어 창 크기 조절이 자유로운 멀티태스킹 기능이 대폭 강화됐어요. 오, 정말요? 드디어 노트북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여러 앱을 동시에 띄우고 작업하는 분들, 그러니까 생산성 작업을 많이 하는 당신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이건 정말 기대되네요. 맥은요? 맥 OS는 타오라는 새 이름이 붙었고요. AI를 이용해서 파일 검색이나 정리를 더 잘하게끔 개선됐어요.
스팟라이트나 단축어 앱에도 AI 기능이 통합되고요. 점점 더 똑똑해지는군요. 워치는요? 워치OS 26에는 운동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음성으로 격려까지 해주는 워크아웃 버디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운동 친구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에어팟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스튜디오급 음성 녹음이나 카메라 원격 제어 같은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와, 에어팟까지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정말 중요하네요. 네, 기기 자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경험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된 비전 프로 업데이트 이야기도 있었죠. 위젯이나 공유 기능이 강화되었다는데 이게 혹시 뭐 미래 애플 글래스를 위한 포석? 뭐 그런 걸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비전 프로의 디자인 언어가 다른 기기로 확산되고 또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서 공간 컴퓨팅 경험을 계속 다듬는다는 건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 AI 기능이 스며드는 건 좋은데 정작 기대를 모았던 시리의 혁신적인 모습은 이번에 좀 보기 어려웠어요. 네, 맞아요. 그게 2020년으로 미뤄졌다는 소식이 좀 아쉬웠죠. 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작년 WDDC만큼 AI를 막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잖아요. 애플의 AI 전략이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신중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하다 혹은 좀 뒤처진다는 평가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시각도 있죠. 국내 언론 EBN에서도 약간 보수적인 접근법을 언급했고요. 핵심적인 거대 언어 모델, LLM 자체를 공개하기보다는 개발자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틀,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 그쳤거든요.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틀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당장의 혁신적인 AI 도약, 이런 것보다는 현재 당신이 사용하는 기능들에 AI를 좀 더 실용적으로 통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실용적인 통합. 네. 그래서 기대를 모았던 AI 건강 코치 밀버리 같은 것도 이번엔 공개되지 않았고요. 아쉽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이번 WWDC 25의 핵심은 26 네이밍과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기기 간 통합, 네, 통합과 일관성. 그리고 통화 스크리닝이나 실시간 번역 같은 실용적인 AI 기능 추가, 네, 소소하지만 유용한 기능들이죠.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멀티태스킹 강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리 같은 큰 변화는 내년을 좀 기약해야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애플 생태계를 더 매끄럽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서 당신의 일상적인 사용 경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업데이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비록 AI 분야에서 뭐랄까 깜짝 놀랄 만한 한 방은 없었지만 내실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애플이 비전 프로에서 영감을 받은 그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으로 모든 기기의 디자인을 통일한다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해서 뭘 암시하는 걸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단순히 화면을 보는 걸 넘어서 뭔가 더 입체적이고 공간적인 컴퓨팅 시대로 나아가려는 그런 신호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